최근 1년 사이에 태광산업이 뛰어든 딜의 규모를 볼까요? 애경산업은 지분 63%를 약 4,700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인데요. 뷰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후에 전후방 사업으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성제약도 볼까요? 총 투자 금액은 1,600억 원입니다. 두 딜이 복귀의 물꼬로 불리는 이유는 짧게 끝낼 만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재 침투이든 제약사의 경영 정상화든 장기간 손을 놓기 어려운 딜이죠. 당연히 누가 이끌고 또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태광산업이 또 한 번 굵직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애경산업에 이어서 동성제약까지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애경산업 매수 본계약이 지난해 10월이었고 동성제약의 인수 소식이 들린 시점이 올해 1월이니까 두세 달 만에 수천억 원 규모의 딜을 연달아 추진한 셈입니다. 시장은 태광그룹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M&A 전문가로 불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입니다. 전 회장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그룹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딜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이호진 전 회장의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요. 지배구조 개선 등 행동주의 활동을 펼쳐왔던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역설적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복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왜 그를 전임자로 보지 않을까요? 오늘 피플앤스토리에서는 은둔의 경영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SR본부 허인혜입니다. 태광산업은 지난해부터 M&A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과 애경산업, 또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등 호텔과 뷰티, 또 금융을 넘나드는 인수전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2026년 1월에는 동성제약 인수 추진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실 태광그룹은 과거에도 인수합병으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 재임하던 때 금융과 미디어 부문에서 빅딜을 성공시키면서 재계에서 30위권까지 달성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M&A의 결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애경산업은 뷰티와 소비자 중심으로 그동안 태광산업이 해왔던 사업과는 다른 카테고리죠. 또 제약사는 제품의 개발부터 출시까지 호흡이 긴 사업입니다. 게다가 동성제약은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경영 정상화 자금 200억 원이 책정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태광산업이 다시 인수전에 몰두하고 또 그 성격이 바뀌면서 이호진 전 회장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태광산업의 M&A를 회사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이호진 전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석한다는 뜻이죠. 이호진 전 회장은 1962년생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코넬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뉴욕대에서는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아버지가 태광그룹의 창업주인 이임용 선대 회장입니다. 부친의 사망 이후에는 외숙부와 큰형 또 이호진 전 회장이 회사를 이끌었죠. 흥국생명과 태광산업 또 대한화섬을 거쳐서 그룹의 회장에 올랐습니다. 이호진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태광그룹의 변화는 제조 중심 구조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험과 미디어 사업을 통해 현금 흐름을 추가했다는 점인데요. 그의 별명은 M&A 전문가이자 은둔의 경영자입니다. 카메라 앞에 스스로 자주 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경영 스타일도 기조를 설명하기보다는 결정을 시장에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태광그룹의 핵심 회사들에서 최대주주 지위가 유지됐고요. 그룹의 큰 선택이 나올 때마다 이호진 전 회장의 결정인지 그 책임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황제 보석이죠. 3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보석만 7년째라 실제 수감기간이 63일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스타일과 그의 상황 모두 그가 은둔의 경영자가 돼야 했던 이유가 됐죠. 이호진의 M&A 트랙 레코드에서 금융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호진 체제에서 태광의 확장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섬유와 화학이 중심이던 그룹이 금융과 미디어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2006년 쌍용화재 인수입니다. 그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쌍용화재는 지금의 흥국화재로 재편됐고 같은 해 피데스증권중개 인수도 수행하면서 현재의 흥국금융그룹 라인을 갖췄죠. 당시 시장에서는 태광산업이 금융권을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하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태광그룹의 금융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디어 부문의 성과도 분명합니다. T브로드는 케이블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를 사들이면서 덩치를 키웠고 2009년 퓨릭스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국내 최대 케이블 사업자로도 올라섰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효과를 낸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추진했죠. 2020년 SK 브로드밴드 흡수합병으로 미디어 전략은 마무리됩니다. T브로드는 합병법인으로 정리되면서 독립법인으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태강산업이 보유하던 SK 브로드밴드의 지분 16.75%를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인수 후 기업 가치를 키워서 다시 정리하는 단계까지 거쳤죠. 최근 태강산업을 가장 강하게 흔든 건 트러스톤 자산운용과의 갈등입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태강산업과 충돌한 지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트러스톤은 이호진 전 회장이 그룹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기타 비상무이사였습니다. 상근은 아니더라도 이사회 멤버로서 이름을 올리고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오라는 요구였습니다. 태강산업은 선을 그었는데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등기임원 복귀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대립이 길어진 상태에서 교환사채 이슈가 터졌는데요. 태강산업은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자사주 지분 24.41%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186억 원 규모의 사채 발행이었죠. 이 건은 가처분 신청과 금감원의 정정 명령까지 겹치면서 시장 논쟁으로 번졌고요. 태강산업은 2025년 11월 이사회에서 발행 철회를 결정합니다. 태강산업은 조달에서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주주와의 신뢰 측면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효율적인 조달 전략이 아니라 설득을 원했고 회사는 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죠. 이호진 전 회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태강은 계속 움직이는데 책임이 불분명했죠. 자연스럽게 그 순간마다 시장은 다시 최대 주주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죠. 그의 태강산업 지분율은 29.48%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태강산업이 뛰어든 딜의 규모를 볼까요? 우선 대표적인 거래가 애경산업입니다. 지난해 태강그룹은 계열사 PEF인 T2P를 앞세워서 애경그룹의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애경산업 인수는 태강산업 딜 중 규모가 컸는데요. 지분의 63%를 약 4,700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이었습니다. 딜 클로징 시점은 2026년 2월로 잡혀 있습니다. 브랜드 자산을 생각해서 당분간 애경산업이라는 이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재 시장에서는 태강보다는 애경이라는 이름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겠죠. 태강 스스로도 뷰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후에 전후방 사업으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래 구조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승계와도 연관짓는 시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컨소시엄은 태강산업, T2 프라이빗 에쿼티, 유안타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합니다. T2 프라이빗 에쿼티는 태강산업과 T-시스가 각각 41%를 보유하고 이호진 전 회장의 자녀인 이현준, 이현나 씨가 각각 9%를 갖고 있습니다. 이현준 씨는 T-시스의 지분도 11.3% 보유하고 있죠. 동성제약도 볼까요? 사들이면 바로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10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고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니까 경영 정상화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손봐야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인데요. 유형자산 중에 토지자산의 비중도 높아서 이 부분의 활용도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태강산업은 유암코 컨소시엄으로 동성제약 인수에 참여했고요. 총 투자 금액은 1,6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400억 원은 인수대금, 200억 원은 경영 정상화의 자금으로 잡혔습니다. 두 딜이 복귀의 물꼬로 불리는 이유는 짧게 끝낼 만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재의 침투이든 제약사의 경영 정상화든 장기간 손을 놓기가 어려운 딜이죠. 당연히 누가 이끌고 또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사실 무대에서 내려간 적이 없었죠. 대외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회장 앞에 전이라는 말만 붙였을 뿐입니다. 애경산업 인수는 종결일이 잡혀 있습니다. 딜 클로징이 코앞인데 애경산업 자체에 악재가 조금 있죠. 동성제약은 인수에 이어서 정상화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태강산업은 이미 교환사채를 철회했습니다. 트러스톤 운용은 이호진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구해왔습니다. 태강그룹의 분주한 움직임과 크고 작은 호재 또 악재, 이호진 전 회장의 선택과 책임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은둔의 경영자나 전 회장으로만 조용한 활동을 하기는 어렵게 됐네요.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에 복귀하고 또 승계 작업에 착수할까요? 태강의 의사결정 구조는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피플앤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